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그간 코스피가 최고가를 넘어서 6,500선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분도 좋으시고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제 어쩌죠? 계속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씩 팔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코스피 작전 회의로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전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현재 파악을 토대로 오랜만에 제가 팔아버린 주식이 있습니다. 김잔잔 매도는 거의 하지 않는데 오랜만에 정말 팔아버린 주식이 있는데 어떤 주식일까? 왜 팔았을까? 살펴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거나 더 살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저평가 상태이기도 하고 목표 주가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요것까지 작전 회의로서 함께 가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도 중간에 올려드렸죠. 세일 찬스가 끝났습니다. 이란전이 발발하면서 세일 찬스가 발발했는데 아직 이란 전쟁이 종결되진 않았지만 서로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든 이란이든 모두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서로의 패가 드러난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싸움을 하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봉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선반영해서 쭉 올라버렸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기업 실적, 그러니까 본질과 무관한 외부 변수에 의거한 주가 하락, 이런 전쟁과 같은 외부 변수에서 일어난 하락은 세일 찬스였다. 그래서 사실 이 세일 찬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전쟁 나자마자 세일 찬스라고 선전포고 선언해드리고 계속해서 미국 주식 지금이 기회다. 이때 이후로 기가 막히게 최고가도 찍어버렸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이후로도 19만 6천 원에 제가 아직도 싸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22만 원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 세일 찬스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 두 번째는 세일 찬스는 하락은 길게 가지만 상승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번 세일 찬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하락장에서 사건이 터지고 수습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이 있지만 이제 해결될 것 같다 라는 해결 방안이 나오면은 주가는 순식간에 쭉 올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팔아놓고 타이밍을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머리 굴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떨어진 주식을 저가 매수만 잘 했다면은 상승 하나 놓치지 않고 보너스를 챙기셨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2025년 4월에도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4월 달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떡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도 보너스 찬스 잘 먹으신 분들 이후로 쭉 수익 얻으셨고요. 올해도 4월에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쭉 올라줬는데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완만하게 오르지 않을까. 이거는 확신이 아니라 추측, 예측입니다. 연말에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완만하게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시장은 원래 속성 자체가 우상향을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댓글로 이런 말씀 많이 주셨어요. 세일 기간이 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더 이상 사지 말라는 말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일 기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더 투입해서 조금 더 격하게 폭풍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세일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폭풍 매수 금액은 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대로 적립식으로 미국 주식 ETF, 코스피 ETF 분할 매수하셨던 것은 변함없이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세일을 위해서 조금씩 현금 비축도 해두시는 거
괜찮겠죠?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워렌 버핏의 금언이었는데 우리는 세일 찬스에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렸으니 지금은 이제 모두가 욕심을 부릴 때 살짝 캄다운하는, 마음을 잔잔하게 마음 먹는 요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가 오랜만에 팔아버린 주식이 있습니다. 그 팔아버린 주식의 특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주가와 회사의 관계를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강아지, 주가는 상황에 따라서 위로 갔다 올랐다, 위로 갔다 올랐다, 위로 갔다 올랐다를 반복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산책하는 주인의 목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즉 회사의 사업이 잘 나간다면은 이 강아지는 주인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 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아지의 왔다 갔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주인, 회사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020년부터 꾸준히 장기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개별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지금 6년 차 동안 단 한 주도 판매하지 않고 꾸준히 분할 매수만 했었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회사 주인이, 그러니까 회사 실적이 꾸준히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이 강아지 주가가 실적을 너무 크게 벗어나서 너무 앞질러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대비해서 너무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싶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만 남겨두고 과감하게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남겨두고 절반을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코스피 200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1년 만에 거의 4배, SK하이닉스는 6배가 올랐는데 이거 너무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요? 조금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수익은 가지고 있지만 불안하신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격만 보니 그렇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봐야 한다. 지금 회사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랐나? 코스피 200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1년 만에 지금 4-5배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피 상황은 이 주인 자체가 엄청나게 런닝을 격하게 뜀박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 이 강아지도 이 주인 따라서 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인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따라서 잘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인을 앞지르지 못하고 뒤처져 있다. 즉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코스피가 8,500 간다는 전망을 내놨죠.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보니까 일단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PER, 이게 회사의 실적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냐, 간단하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은 모두 14, 17, 15, 미국은 특히 21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8.43으로 확실하게 수치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ER이 원래 우리나라 코스피 30년 평균적으로 9.8배를 주고요. 그러니까 9.8 정도 수치가 평균이었는데 좋을 때는 이게 12까지 올라가고 위기 때는 7.5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위기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실적도 좋은데 이 수치가 7.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9.5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평균까지 9.8까지 올라가면은 어떻다? 7,950이고 좋을 때를 12배였는데 10배로 보수적으로 감안해도 8,500이 나온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금 어떻죠? 6,500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8,000, 8,500, 9,000까지도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수치를 기반으로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을 선행 주당 순이익으로, 그러니까 1년을 앞서 예측치로 비교를 하잖아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7.47배로 과거 20년간 100분위 하위 1%의 딥밸류, 초저점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치로 따졌을 때 하위 1% 이하에 속하는 초저평가 상태다 라고 이렇게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만 보고 이게 너무 높아졌네? 라고 따질 때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 본토증권사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주식 삼성전자를 분석하면서 36만 원을 내놨고요. 지금 22만 원이죠. SK하이닉스는 지금 120만 원 정도인데 234만 원 가지 않을까. 일본에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목표 주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한 20% 정도 오를 것 같다 라는 목표 주가가 있고, 이런 것처럼 100% 오를 것 같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허무맹랑하게 목표 주가를 던지진 않거든요. 완벽하게 맞추진 못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대로 확신을 한다고 요런 뉘앙스, 맥락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실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가격만 보고 지금 너무 올랐어. 고점이야. 욕심내지 말고 팔아야 돼. 라고 팔아버릴 수 있지만, 이렇게 팔고 나면 어떻죠? 내가 팔고 나니까 2배, 3배 올라버렸다. 이런 경우가 이럴 때 발생하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떻죠? 이 가격 이면에 있는 본질, 이 실적이라는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면은 주가는 이렇게 올랐지만 이 본질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먹을 땐 끝까지 발라 먹으셔라. 제 채널 기치가 마음 편한 재테크고 좀 욕심을 덜 부리는, 마음 편하게 차분하게 투자하는 재테크지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차버리진 않죠. 이런 확고한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면은 전혀 팔지 말고 차분하게 느긋하게 끝까지 발라먹는, 그래서 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는 절대 팔지 말아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작전회의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올랐다고 팔아버리면은 이런 높은 수익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봐야지 높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전 이것도 다뤄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현대차, 네이버 이 두 가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정보를 들으시고 투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현대차,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방산, 원전,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해서 소부장주도 요즘 제 지인들이, 특히나 제 친구들이 종목을 들고 와서 이거 어떠냐 물어보는데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주 요쪽이더라고요. 아니면은 원전주, 뭐 효성중공업 요런 거 물어보던데, 반도체나 코스피 200이 아닌 다른 여러 종목들에 관한 마음 편한 투자 관점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짧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고자 하는데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코스닥 종목에서 가격이 실적 대비 비싸졌기 때문에 판 주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이지만 전혀 비싸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보고 파는 일반인들이 되지 마시고 본질을 보고 마음 편하게 계시면서 풍요에 풍요를 더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혹시나 이 실적을 뛰어넘어서 이 강아지 주가가 너무 앞질러 간다거나 혹은 이 주인이 그래도 우상향, 실적이 우상향 돼야 되는데 주인이 거꾸로 실적이 꺾이거나 우하향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하향하면은 주가도 따라서 우하향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거나 실적 이상으로 강아지가 너무 달려나가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또 저도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또 유튜브로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회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야 앞으로도 이런 영상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함께 풍요를 누리고 싶은 사랑하는 지인들께 공유해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이런 활동 지속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네이버나 현대차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와 관련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